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살벌하죠. 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엄청난 폭락장이 올 테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사실 뭐 경제 전문가일 수는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무 간단하죠. 사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코스피 월봉인데 상식적으로 진짜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은 뭐 이런 시점에 이런 언저리 어디선가 좀 조심해야 된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라, 이런 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3300까지 올라갔었던 게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서 2200인데 이때 주식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아니면 이 언저리 어디선가, 이런 사람이 좀 성견지명이 있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3300에서 1000이 날아가고 2200이 됐는데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미래 지표인데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아니면은 길게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미래는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뒤에 이 이후에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상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미쳤다 싶을 만큼 올랐죠. 21년도 1월 달에 1080원, 거의 뭐 11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400원이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환율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을 바꾸면 지금 7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환율이 1423원 1달러에 예전에는 1080원일 때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죠.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00만원을 환전을 했을 때 703달러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소수점 자리 그냥 무시하고 703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100만원의 가치가 900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쳐요.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얘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 그러고 나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매달 용돈을 주는 거죠. 얘한테 매달 100만원 정도를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줬을 때 미국에 사는 20살짜리 내 아들은 이걸 어차피 미국에 쓰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될 테니까 나는 똑같이 100만원을 보내는데, 예전에는 900달러, 이 시기에는 900달러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요 20살짜리 애가 지금은 700달러를 받는 거죠. 용돈을. 그러니까 1년 전에는 900달러의 용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700달러의 용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서 그 돈을 보내는 부모는 똑같은 돈을 보내고 있어요. 100만원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는 900달러가 있었으니까 구매력이 이만큼이었다고 치면 얘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얘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보내지만 얘는 돈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이제 예전보다 200달러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조금 생활이 빡빡한데,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얘가 물가가 또 오른 거예요. 예전에 뭐 10달러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뭐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빵 하나 먹고 커피 하나 먹는데 뭐 한 13달러 든다고 치면, 만약에 그냥 막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든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전엔 커피 하나랑 뭐 빵이랑 뭐 해서 이렇게 10달러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사 먹으려고 했더니 뭐 한 13달러가 든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가 되게 힘들겠죠. 근데 얘는 이중으로 힘들죠. 왜냐면 받는 돈이 줄었으니까. 부모는 사실 똑같은 돈을 보내지만 얘가 달러로 받는 돈이 환율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 900불을 받았는데 지금 700달러 받고 있으니까. 근데 물가까지 또 올랐어. 얘는 그러니까 나쁜 거 하나 있고 더하기 나쁜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요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죠. 제가 뭐 대충 알기로 전 세계에서 유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외국의 어느 국가든지 유학을 많이 가 있는 유학생들, 그런 애들의 소비도 만만치 않겠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들을 다 겪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카테고리를 하나만 얘기했는데, 유학생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 유학생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죠. 미국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돈을 만들어낸다 한들 만들어내는 돈보다 아마 지출하는 돈이 더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학생 같은 카테고리 말고 또 많이 있겠죠.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근데 지금 세계 시장이 좀 재밌는 거는 좀 따로 가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따로 가는 집단들이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요런 쪽 집단이 있는데, 요런 거를 그냥 제껴놓고 보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상황들은 웬만큼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사실 좀 두서가 없긴 한데,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게 돼서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웬만한 사항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뉴스에서는 뭐 여기저기 그런 게 나오죠. 지금 너무 안 좋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안 좋죠.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마 주식을 웬만큼 한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3분기 실적이 다들 좀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4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암울하죠. 4분기, 겨울에 조금 예상치들이 별로 좋지 못한데, 내년에 23년도에 1분기가 어떻게 될지 요런 거 이제 예상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종목 하나만 괜찮은 종목 뽑아가지고 종목으로만 가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쉽습니다. 투자법은. 당연히 만약에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유형으로 해야죠.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금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종목에 투자해놓고 열어보지도 않는 계좌가 있어요. 가끔씩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증권사 비밀번호도 까먹고 뭐 그런 계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계좌는 그냥 묻어두고 제가 잘 확인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계좌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저는 또 이런 유형으로 투자하고 있는 계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거든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 시기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거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내년 봄에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이다, 유가가 어떨 것이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은데 그걸 내가 맞췄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좀 재밌어서 그냥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보는데 다만 지금 인터넷을 봤더니 너무 좀 제가 볼 때 야매 같은 헛소리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생각은 자기 혼자 하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딴 시장 상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종목에만 집중해서 가는 게 제일 쉬운 방식 같고, 요거 맞추는 거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뭐 어쩌다 맞출 수 있기는 한데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조금 미련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수준이면 절대 비싸다거나 아니면 적당한 주가다 뭐 이런 얘기 할 만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싸죠. 너무 싸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평균이니까 평균치라고 해도 좀 왜곡이 된 평균이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얘네 위주로 움직이면 코스피가 다 움직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많은데 상당히 많은 종목이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1, 2년 전에 있었던 요런 상승장에서 상승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승장에서 남들 상승할 때 빌빌 개었거나 아니면 조금 올랐던 애들이 이번 하락장에서는 또 그냥 다 같이 요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유형에서 진짜 어떤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가 잠깐 망가졌다라고 해도 이 중에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잠깐 임시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길게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두서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다 똑같죠. 누구나 계좌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데이 트레이딩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거진 다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당연히 손절 같은 건 없죠.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조금 패닉이 왔었는데 조금 놀랬죠 어떻게 보면. 생각 못하던 걸 하나 맞았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때는 좀 깜짝 놀랄 만한 뭐 어떤 이벤트였다고 하면 뭐 어찌되든 지금은 여기저기 어떤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진 주식을 다 지금이라도 처분하고 한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저 혼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건데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싼 게 많으니까. 진짜 너무 괜찮은 회사인데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을 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소위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물반 고기반 뭐 요런 수준이라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서 여기서 진짜 더 빠지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